네, GTI2W를 위한 영상이에요. GTI2W를 위한 영상이고요. 영상으로 대체되는 만큼 가정법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숙제 검사 끝나고 단어 검사 끝난 뒤에 이거를 아마 틀어주실 거고요. 이거 보시고 공책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필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여기 현장 강의인데 현장 강의 보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책에다가 지금 앞에 있는 필기를 적어주세요. 가정법, 중요한 단어이죠. 이번에 다음 주에 있는 문법 레벨 테스트 공지를 모두 받았죠? 영민이도 받았니 혹시? 다음 주 월요일 22일 7시 20분에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에 그 문법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정법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진도가 빠른 편이고 저쪽 다른 이제 BTI 레벨 선생님께서 아직 여긴 안 나갔다고 하셔가지고 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문법 했을 때 뭐 3대, 4대 문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책에다가 다 이 지금 있는 필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봐도 if는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죠.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if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적고 있겠지만 그래 이런 if들이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할 만한 if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쓴 것 같을 때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다들 다 썼나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 옆필기를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오늘 배우는 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하면은 사실 if만 있는 건 아니에요. I wish도 있고 as if도 있어요. 나중에 그건 배우면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가정법의 가장 대장급은 if겠죠. 근데 그 가정법 if를 다른 if하고 구별을 전혀 못하면 굉장히 영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독해를 하는 것도 힘들고 문법에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일단 1번부터 떨구고 갈까? 1번이 그래도 2번, 3번 구별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거든요. 해석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if만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사실 if절은 압도적으로 목적어만 쓰여요. 그래서 사실상 목적어만 가능하다 기억해도 되고요. 이때 뭐뭐인지 아닌지 if는 whether로 바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간접 의문문 그 문법 때 배우거나 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끔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포인트로 찝어줘야 될 건 I wonder if he will come은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는 will을 쓰는 게 맞아요. 이제 어떤 친구가 간혹 그런 이제 반발을 하죠. 선생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 if절 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언제만 맞는 말이냐면 밑에 나온 2번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2번 문장을 보시면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이죠. 이때는 내일이라는 미래말을 하지만 will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규칙 때문에. 근데 위에 1번 동그라미에서조차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1번 동그라미에 나온 if는 조건 부사절이 아니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will을 쓰는 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힘들어하지 말고 쓸 땐 쓰면 돼요.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해할 때는 will을 쓰는 게 맞고요. 2번 동그라미처럼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 부사절로 쓸 때는 will을 쓰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번 동그라미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if 문장 안에서는 will을 안 쓰죠. 아껴요. 현재 시제로 충분히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껴준단 말이야. 근데 쉼표가 끝나고 나서 오른쪽 I will come을 보니까 이때는 will을 쓰죠. 왜? 이건 더 이상 if절이 아니거든. 왼쪽에 있는 if절 안에서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는 will을 쓰면 안 돼요. 쉼표 찍고는 더 이상 if절이 아니니까 I will come은 will을 쓰는 게 맞아요. 해석은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2번은 접속사긴 접속사인데 조건 부사절 또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부를 때는 조건문 if라고 부르는데요.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가정법 if는 맨 마지막 3번 동그라미예요.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 입장에서 앞에 만약 뭐뭐라면 이미 똑같을 뿐더러 뒤에 일 것이다 일 텐데는 뭐 상황마다 다를 뿐더러 별 차이도 안 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게 맞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형태입니다. 형태적으로 3번 동그라미를 조금 보시면은 If I were you라는 were이라는 과거형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포인트죠. 2번 동그라미 현재형을 썼지 이때는 과거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3번 동그라미 가정법 if는 이미 여러분이 조금 가정법을 배운 상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가정법 과거라면은 과거형을 쓰게 돼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been 과거 완료형을 쓰게 돼 있습니다. 즉 2번하고 3번은 일단 형태에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데 2번에 있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뭐 50대 50 또는 뭐 요즘 많이 발전해서 해도 뭐 30% 80%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건문을 씁니다. 그냥 마치 수학의 함수처럼 fx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올 것이다. 그게 참이면 내일 내가 오는 거고 그게 거짓이면 내가 내일 안 오는 거지. 근데 가정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너라면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내리고 I wouldn't do it, 난 안 그럴 텐데 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예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게 가정법 쪽은 속도가 확 붙거든요. 처음에 일단 가장 조금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건문 if랑 가정법 if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이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잘 적어주시고요. 색깔은 중요하죠.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만의 색깔 체계로 색깔을 좀 입혀주세요. 사람이란 어떤 필기에서 어디를 봐라 이런 표시를 해놓는 게 멀리 봤을 때 좋습니다. 본인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사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if 쪽은 속도를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확 붙거든요. 사실상 여러분이 기본 개념만 다 이해하고 나서는 형식을 그냥 외워버리면 끝나는 단어예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 가정법은 먼저 이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건문 if랑 가정법 if랑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왼쪽을 봅시다.
우리가 아까 맨날 외웠던 그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 예시 말고도 지금 보시면 if he is honest, 현지형을 썼구나. I will tell him, 난 그에게 말할 텐데.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에게 말할 텐데. 이게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왼쪽 해석입니다. 오른쪽 해석 같은 경우는 차일절을 보니까 선생님 밑줄 노란색으로 해놨죠. If he were honest, I would tell him. 뭐 가정법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라면 일단 were를 왜 쓰는지를 이따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was 대신 were를 쓰게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딱 봤을 때 과거형을 썼구나. 뒤에는 우슈쿠마 동사원형 나왔네. 형태가 일단 달라요. 근데 해석으로 할 때는 뭐가 다르냐면 왼쪽은 정직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직 X라고 하신 상태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건만 완성됐고 결과값을 알지 못하는 상황. 정직하면 나는 그에게 말을 할 거고 정직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겠죠. 근데 정직한지 안 한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뒤쪽은 잘 보세요. 뒤쪽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그에게 말을 할 텐데 이거는 뭔 소리냐. 이 뉘앙스 근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직 안 해. 걔 정직 안 하단 말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미 결과값도 정해져 있죠. 나 말 안 해. 라고 결과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걔가 현재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걔에게 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물론 가정법이 여러분이 처음 설명할 때는 날개가 달려있다면 내가 너라면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지만 사실 가정법이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날개처럼 진짜 불가능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강한 판단, 반대쪽은 아니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전달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게 말을 안 할 거다라는 거를 가정법으로 쓴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며칠 뒤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선생님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머리카락이 길거든요. 이렇게 길어요. 눈이 약간 쌍꺼풀이 없어서 크진 않은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속눈썹이 좀 이렇게 귀여운 편이야.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입술이 앵두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의 이상형을 한번 그려주세요. 본인의 이상형을 한번 그려주시고 자, 여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의 지금 그림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나 그런 상처가 많잖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을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린다면 나는 화가가 되겠지. 자, 이건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그림을 잘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렇죠? 영민이가 아주 열심히 고개를 주워 그리는데 못 그리잖아. 그럼 내가 이 화가가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또 이걸 그리면 안 돼요. 본인의 이상형을 그리고 오른쪽 예문을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잘 그린 건 선생님이 한번 공개를 좀. 그건 아니고. 자, 본인의 이상형. 난 이런 사람을 원한다. 해볼까요? 몇 명의 친구들이 또 인이 좋아. 진지해, 인이. 머리카락을 좀 많이. 숱이 중요하거든요. 좋아. 아니, 진지하게 그려. 열심히. 소연이 궁금한데? 자, 그냥 그림 실력도 궁금하고 인상도 궁금하고 나 도저히 못 그리겠다면 자화상을 그렸어. 좋아요. 그렇지. 연습 멋있는데? 아직 이상하게 귀가 없고 이거 왜? 다들 대충 그리는 거야. 오케이. 다행히 사람은 그렸지. 눈썹을 그리고 태현이 좋네요. 태현 자화상을 그린 거? 맞아, 그렇지. 남자를 그려서 깜짝 놀랐네. 좋아해. 이상형 그렸는데 남자를 그리고 있어.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 영민, 뭘 그렸어? 야 괜찮아, 나도 그렸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좋아요. 인이 좋네요. 눈동자가 없군요. 좋아요. 이제 소연이 아주 평범하게 잘 그렸습니다. 잘했네요. 다행 역시.
얼굴을 안 그렸어요. 그럴 수 있지. 자, 여러분 앞에 보자. 자, 예를 들어 다시 이 설명을 이어가자면 If I were good at painting,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면, 또 내가 내 그림을 잘 그린다면 I would become a painter. 나는 화가가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직설적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꼭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 그림 못 그리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이따가 배울 직설법이죠. 너 그림 못 그리니까 넌 화가가 안 될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친구는. 가정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아주 유명한 예문이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다닐 텐데 날개 없죠. 그리고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 너 아니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가 정직하지 않거나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린다. 늘 반대쪽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게 가정법입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가정법을 만약에 오늘 처음 배운 게 아닌데 나는 가정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99% 형식이 머릿속에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을 완벽하게 쓸 수 있다면 가정법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해요. 너무 쉽거든. 잘 적어주고요.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이니는 좀 그 그림 실력이 좀 있다. 그래도 약간 측면을 그릴 수 있는 게 난 되게 부러워. 고개를 살짝 튼 걸 배우네. 미술학원을 다닌 적 있나? 와, 역시 말래야. 미술학원 다니는 거 좋아하죠. 민서 좋은데? 본인도 그리고 이제 이상형도 그리는데. 잘했어. 자, 여러분 잘 이렇게 써주시고 잘 쓰고 다 쓴 친구는 외워줍시다. 이 형태를 완전히 외울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가정법은 어쩌면 좀 기대되는 단원이에요. 오히려 좀 쉽죠, 그 친구한테. 외국에서 조금 살다 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 완료랑 가정법입니다. 현재 완료에서 용법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외워요. just already yes를 잘 안 외우고 하려다가 힘들어하고요. 가정법 쪽을 형태를 잘 안 외워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만드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또 이해가 되는 게 외국인들도 이렇게 꼬박꼬박 그 형태 지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가 어리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일부러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기도 해요. 아이고, 그러시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민서야, 밑에 있는 긍부부금은 무슨 소릴까? 그렇지.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인 친구를 떠올리세요. 직설법은 직설적인 친구를 떠올려서 야, 그거 아니잖아 라는 말을 꼭 메아리 치는 거거든. 너 그거 아니니까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의 목소리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서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부터는 뭐 팍팍팍 나가면 돼요. 왜냐면 형태만 알면 되게 쉬운 파트거든. 자, 가정법 과거는 일단 중요합니다.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인한테는 왜 과거라고 불러줬는데 과거에 대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10명 중 7, 8명은 처음에 이 부분에서 딱 막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if I had wings, if I were you 하잖아요. 내가 너였다면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10명 중 7, 8명이 넘어요. 그거는 안 돼. 왜? 내가 너라면이라고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내가 너라면 그걸 하지 않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을 텐데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을 텐데. 자, 얘는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름은 그러면 이름은 왜 저렇게, 왜 저 모양으로 지었나요? 할 수 있잖아요. 과거형이 등장해서 그래요.
형태의 과거형이 등장하고 조동사도 우슈쿠마 과거형이죠.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붙인 것뿐 내용과 해석은 항상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고요. 동사 과거형인데 한 가지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었죠? 이거 중요해요. 비동사는 월로 통일한다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외국인을 만나거나 유학생활 하면서 그냥 떠들어 보면은 의외로 그냥 was를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요. 뭐 이걸 굳이 문법을 지킬 필요 있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 문법 시험에서는 월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괜히 헷갈리게 외우지 말고 월로 하시면 되고요. 뭐 외국인으로서 월 지키면은 걔네가 놀라고 야,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막 월로 썼는데 너는 왜 문법을 이렇게 지키니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우슈코마 다음에 동사 원형 쓰시면 되는데 사실 should는 조금 올드하고 요즘 저희 안 씁니다. should가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재 가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만약에라도 아닌 거 알지만 만약에라도 너가 혹시 마음이 바뀌면 뭐 해라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배우기엔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르칠게요. 바꿔쓰기 가자. 바꿔쓰기는 직설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얘는 가정법이 더 이상 아니에요. 가정법이 더 이상 아닌데 직설적인 친구를 떠올리세요. 그 친구가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요. 한번 꽈야겠지. 가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현재 사실은 반대입니다. 직설적인 친구가 야 너 그거 아니니까 너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as나 because를 쓰시면 되고 주어 동사 이때는 현재형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이 직설적인 친구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어떤 애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동의 못 하겠는 거거든.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고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른쪽도 우슈쿠마를 다시 조동사 현재형으로 돌려놓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바꿔보니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정법을 배운 친구들 100이면 90명 정도가 긍부부긍, 긍부부긍을 꼭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 부분을 챙겨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도 대부분 애들이 많이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후배일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하게 틀려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써줄까요? 벌써 오늘 수업의 반 정도가 이미 끝났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정법은 은근히 쉬워요. 가정법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직 안 배워봤을 때 배우고 나서는 생각보다 쉬운데 하고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계속 쉬운데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 친구, 그리고 쉬운데 잘 맞추는 친구. 두 친구의 차이는 머릿속에 형태가 있냐 없냐예요. 좋아요. 열심히 다들 써주시고 쓰면서 시간이 남는 친구는 위에 거 누적으로 쌓인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GTI 2W도 똑같습니다. 잘 썼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가장 대표적인 예문 중 하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쉬운 예문을 들고 오는 건 첫째,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둘째, 외우기도 쉽게 하려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고등학교 되면 문법 이제 지겹다 할 정도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이 이상적으로는 고3 때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그 과목 선생님들만큼 알고 있다고 판단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국가의 목표는 고3이 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마스터인 거지.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과목에서 막 1등급 계속 나오는 학생은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문도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이 문법을 할 때 딱 보고 남이 하는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멀리 봤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 머리에서도 이 설명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촌 동생, 자기 친동생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어요. 예문을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If I had wings, 과거형 썼죠. I would travel, 우슈쿠마의 동사 원형 하면 되고 해석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하는 순간 틀린 해석이고요. 나는 여행했을 텐데 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둘 중 하나도 현재가 아닌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직설적인 친구 데리고 올까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너 날개 없잖아 로 가야 돼요. As I, 내가죠. I don't have wings. 내가 날개가 없기 때문에 I will not travel. 나는 여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은 과거 완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이 뒤에 as if랑 I wish가 힘든 거지 뭐 if 가정법은 사실 내 생각에는 2번이면 완성시킬 수 있다 정도예요. 수업 2번이면 조금 텀을 둬가지고 애들 나이가 드는 동안 한번 가르치면 끝이죠. 나중에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시험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뭐 할 텐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섞어서 써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 교과과정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출판사에서 가정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보통 2학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정법이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도 as if랑 I wish를 안 가르치거나 가르치더라도 시험 문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과거 완료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민서 오늘도 스트리트 파이터를 입고 너무 덥지 않니 얘들?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자 손. 나만 덥게. 내가 가디건을 못 찾았지. 열심히 적고 있어. 다음 주면 벌써 문법 레벨 테스트. 그리고 한 1, 2주일 있다가 문법반 체인지. 이번 학기도 여러분이 참 잘 달려왔네요. 그 사이 중간고사도 있었고 기말고사도 있었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학년 내신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뭐 특목자 사고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매우 중요하죠. 일반고여도 본인의 자신감 뭐 이런 거 중요해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문법 비중이 되게 커요. 고등학교 가서도 1, 2등급 싸움은 사실 문법 문제가 꽤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중학교 때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내신 점수가 곧 영어 문법 점수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고등학교는 독해 능력이 좀 중요해서 그거보단 좀 덜 해져요. 특히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쳐보면 알겠지만 많이 줄어요. 문법 비중이. 갑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가정법 과거가 형태의 과거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름이 과거였던 반면 얘는 과거 완료가 형태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아까보다는 실제로 한 단계 앞의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었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해석은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긋고 말렸던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를 이제는 쓰시면 돼요. 이 과거 완료의 해석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쓰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려가자. 형태는 뭐 그냥 외워버리면 되긴 하는데 if 주어 had pp 심지어 찍고 주어 오시쿠마 have pp 하시면 되겠어요. 바꿔쓰기를 만약 한다면 직설적인 친구 데리고 오라 했죠? 직설법. 이 주어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 이건 오시쿠마겠죠? 동사 원형 할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과거형 대신에 조동사 과거형 써도 상관없고요. 오른쪽에 오히려 조동사 과거형에 너무 갇혀 있을 필요 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꼭 무슈쿠마 중에 고르지 않고 과거형, 그냥 동사 과거형 중에 골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고요. 왼쪽, 오른쪽 다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도 가끔 헷갈리고 여러분들 보면서 느꼈던 건 마지막 긍정문, 부정문, 부정문, 긍정문을 꼭 잊어버리는 파트니까 꼭 기억에 넣어주시고 이것도 애들 보면은 왼쪽은 지키고 오른쪽은 근부부응을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왼쪽, 오른쪽 둘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잘했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영민아, if I had been there, I wouldn't have come. bless you. 해석 어떻게 할까? 만약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치. 나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완벽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 되고요. 직설적인 친구 등판해서 직설법을 쓰면 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었다면 안 왔을 텐데니까 거기에 없었다면 왔을 텐데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이 하도 월 거리면서 월에 맞추는 게 연습이 되어 있다 보니 직설법으로 바꿀 때도 월로 쓰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거를 조심하세요. 얘는 더 이상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was가 맞는 거고요. 월을 쓰면 틀린 문장이 되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우리 오늘은 if 가정법은 아예 끝내버릴 생각이기 때문에 한 3장 남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입니다. 3장 남았고요. 갑시다. 근데 설명은 훨씬 적을 거고 이제 여러분이 형태만 외워주면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가정법 단원입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if 가정법을 볼 일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모의고사 보면 사실 한 시험에 한 번은 나온다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필기에 적고 있는 대로 if를 생략하고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 본 친구는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고요. 선생님이 한 10초 뒤에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만약에 밑줄을 쳐야 된다면 여기 not 있죠, not.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그러면 선생님 설명해 볼게 얘들아.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열심히 듣고 있어 주는데 그 if 생략 보시면요. If I were you, I wouldn't tell him. 해석은 내가 너라면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을 텐데. 선생님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과거 완료 끌고 올 필요 없이 과거를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로 과거형, 우슈쿠마의 동사원형 썼는데요. 얘 같은 경우 if가 생략돼도 여전히 가정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방법을. if를 생략하는 법은 되게 쉬워요. 일단 지우면 돼.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if를 지우고 나면 어떤 사람도 얘가 가정법을 쓴 거야 만 거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주어랑 동사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Were I you? I wouldn't 뒤에는 뭐 심지어 쓸 필요도 없이 똑같이 쓰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참 쉽지. 이게 뭐 어렵겠어. if 지우고 were이랑 I 바꿔서 were I you? 만약에 과거 완료였다면 if I had been you였을 거 아니야? had I been you 이러면 됩니다. had I been you. 근데 부정문일 때 아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왜?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면서 비동사랑 not이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weren't 같은 거를 앞으로 보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if를 지우고 I랑 were를 바꾸려고 보니 뒤에 not이 걸리는 거예요. were not I 또는 weren't I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were I만 바꾸는 게 맞아요. were I not a student 블라블라블라 똑같이. 만약에 이거를 조금 발전시키면 과거 완료라고 해보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I not been a student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had I not been a student. 만약에 일반 동사가 여기 나올 때도 있거든. If I liked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좋아하는 친구? 우리만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군요. 내가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면 이랬을 때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면 did I like 민트 초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Did I like 또는 안 좋아하는 Did I not like 민트 초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바지를 만나고 있고요. if의 대용어구라고 할 수 있고 if절을 굳이 if절로 만들지 않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표현들이 바로 if 대신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들 몰입해서 잘 따라주는 건 너무 고맙고요. 가정법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쳐서 if를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as if랑 I wish까지 배울 것 같은데 그쪽은 조금 또 따로 몰입을 하면 되고 if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굳이 나누고 이럴 필요 없이 한 번에 나가야 돼요. 뒤에 선생님이 쭉쭉 그은 이유는 여러분 손도 아프고 실제로는 뒤에 뭐가 오든 앞에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어준 거고요. 잘 쓴 다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는 선택이 제일 좋습니다. 얘를 뭐 또 언제 펴서 보겠어요, 그렇죠? But for, without,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다 외워주세요. 한 단어처럼 묶어서 해석하는 게 좋고요. 해석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무슨 해석? 무엇이 없다면입니다. 자, 얘가 무엇이 없었다면이 아니라 없다면의 이유는 뭐겠어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면 무엇이 없었다면으로 갔겠죠. 앞에 봅시다. 자, 여기서는 딜레마가 발생해요. if 가정법 대신해서 그냥 얘네를 막 쓸 수 있다고는 했는데 왜 막 쓸 수 있는지는 알겠죠. 뭐 without이야 뭐 뜻이 너무 그렇고 but for은 오늘 만약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뜻을 처음 알았다면 그냥 있구나 이러시면 되고요. If it were not for는 진짜 길게도 얘기했네. 길게 얘기했으니까 if 생략해볼까? 생략하고 were하고 it 바꾸면 밑에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외우세요. But for, without,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딜레마는 밑에 두 개는 딱 봐도 가정법 과거인 걸 알겠어. 왜? were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위에 but for하고 without은 왼쪽만 봤을 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법에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이게 가정법 과거를 대체한 but for without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2장만 쓰면 끝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ut for하고 without은 오른쪽을 보셔야만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 거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만 봐서는 알 턱이 없겠죠. 밑에 3번, 4번은 당연히 왼쪽만 봐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걸 다 쓰고 설명 마무리 지으면 끝이 납니다. 시간도 거의 맞췄고요. 남는 시간은 숙제 알려줄 테니까 숙제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 수업이 첫 번째 시간인 친구 손? 다행이구나. 화이팅! 문법 시험은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가정법만 내겠습니다. 가정법 이 앞부분만. 다 쓴 친구는 오늘 딱 적은 필기를 수르륵 눈으로 한 10초, 20초 만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 사람 눈이라는 게 신기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복습이 됩니다. 짧게 해도 되니까. 결국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 싸움은 누가 한 번 더 폈는가죠. 한 번 펴는 게 성공만 해도 사실 복습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눈만 따라가도. 근데 그 한 번을 하냐 마냐가 결국 쌓입니다. 오케이,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 잠깐 봐주시고요. 아까처럼 1번, 2번은 오른쪽을 봐야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were it not, if it were not for 걔를 조금 과거 완료로만 바꿨죠. 그리고 4번은 아까 이 앞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if 생략, had랑 it을 바꿔주고 had it not been for만 같은 말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뭇이 없었다면 뭐뭐하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고요. 숙제는 빽빽이 한 번에 빽빽이가 좀 많죠. 교재가 136에 136에 148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에 숙제 좀 하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